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른시계 옥탑방 이야기 별책부로 진짜 시크릿 특강 2,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정말 시작하기를 잘했다, 진작 알려드릴 것을, 네, 이런 생각을 지난주 내내 했고요. 정말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소장님 코디 좀 바꾸세요. 네, 이런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겨놓으셨는데요. 아마 제가 더 잘 되기를, 제가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요, 네, 저는 코디가 없답니다. 가정 형편상 아직은 코디가 없고, 제가 그냥 의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옥탑방 이야기니까 제가 평소에 그냥 입고 다니는 거, 제가 그렇게 옷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옷 사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고 여러분들 곁을 다가서는데,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사람이 좀 컨츄리 하잖아요. 네, 좀 촌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옥탑방 이야기라고 약간 컨츄리하게, 촌스럽게, 네,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시크릿 특강 시작하면서 이 황금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장에 가서 사장님 3,000원 3,000원, 네, 이렇게 파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싸서 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황금 색깔을 제가 자주 이렇게 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크릿을 창조의 마술 또는 창조의 마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망을 이룰 때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창조에 도움이 되는 색깔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시크릿을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네, 황금색은 진리의 색, 영원함을 상징하는 색,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를 나타내고요, 완성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시크릿 실천편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소망을 품을 때 왜 주로 이렇게 황금색을 가까이 하면 그 소망이 더 잘 이루어지는지, 이게 또 빛의 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금 모자를 일부러 쓰고 하는 거다. 뭐 제가 마법사도 아닌데 마법사 흉내내고 뭐 마술사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마술인 시크릿 특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원래 촌스러운 게 매력이거든요.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무슨 우주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 빨리빨리 돈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시크릿 특강을 좀 해줘. 이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을 끌어오거나 성공을 창조하거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거나 이 모든 것이 우주 창조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운대 백사장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해운대 백사장으로부터 온 모래조각과 같은 존재다. 그 모래조각은 단 한순간도 해운대 백사장을 떠난 적도 없고 그 위에 존재하면서 다시 그 속으로 떠난다, 사라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튼튼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시크릿에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런 기본, 이게 이제 기본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뿌리, 이게 약하면 여러분들 시크릿 실행하시다가 자신의 뜻에 안 맞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또 무너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공사다. 네, 한겨울에 내복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만 신념도 더 커지고
중요한 건 에너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시크릿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그 실천편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고한 신념과 믿음 체계, 그것도 원리와 과학의 바탕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쩍부쩍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리편을 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원초적인 근원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또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 그게 우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이 우주의 창조 과정이 곧 나의 창조 과정이고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참 모습이고 나의 참 능력이고 나의 참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내 이야기인 우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주라든지 어떤 진리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참 자아가 깨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빅뱅 이후에 137억 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이 안에는 몸과 마음속, 특히 잠재의식과 저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 우주 창조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고스란히 이게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 나라, 안드로메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내 이야기야. 나는 저런 위대한 경이로운 우주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잠재되어 있던 그 우주 창조의 능력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질의 문제, 근원의 문제, 뿌리의 문제, 이것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치 수도승이 화두를 품듯이 이렇게 한번 간직해보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깨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마실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알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내용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롭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제가 시크릿 특강을 하는 동안에는 하늘도 가끔 보시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멋질까,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면 자꾸 나의 위대한 자아가 깨어난다. 제 컴퓨터 바탕화면은 그래서 우주 사진으로 항상 이렇게 놓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그 우주, 커다란 우주 사진 같은 거, 커다란 지구 사진 같은 걸 하나를 딱 붙여놓으면 실제로 그 기운이, 집안의 기운이 상승하고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참 자아가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너 이제 내 얘기 하는구나, 내 얘기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크릿 특강 1편에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주 만물이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근원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빅뱅이라는 대폭발, 위대한 힘과 에너지의 폭발로 이 우주가 탄생했고 나도 그 흐름 속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고 한 뿌리에서 나왔고, 그 빅뱅의 위대한 가능성과 힘과 에너지가 나에게도 있다. 이 우주 창조의 흐름, 우주 창조의 기운, 우주 창조의 에너지가 그대로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을 잘 알아야 실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창조를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다. 자유자재, 그 자유자재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창조, 그게 돈이 됐든 무슨 성공이 됐든 인기가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됐든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빅뱅 이후로 내 몸과 마음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힘과 에너지가 그대로 나에게도 있다. 그게 과학이고 진실이고 팩트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출발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요. 물질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이제 거창하게 이제 우주를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작은 극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뭐 돌덩이도 있고 쇳덩이도 있고 이렇게 책상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뭘까를 이제 과학자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뭘까 궁리하다가 한번 쪼개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로 한번 쪼개보자. 그래갖고 물질을 막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주 마시는 물은 이게 그게 물이 하나의 이제 분자라고 생각하면 물을 이렇게 딱 쪼개봤더니 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H2O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화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네, 시크릿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물 분자 기호는 H2O입니다. 근데 그 H2O가 어떤 의미예요? H2 수소 원자 2개, O 산소 원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가 2개, 또 거기에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 산소 원자가 딱 데이트를 해서 만나면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이것이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딱 결합한 상태,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또 쪼개봤어요. 물 분자를 쪼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 2개하고 산소 하나로 이제 갈라서게 되겠죠. 이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성질은 사라집니다. 이게 원자가 서로 갈라지면 물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들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 이 원자는 잘 안 쪼개지는데요. 그래도 아주 강한 힘을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그 원자를 쪼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를 하나를 이렇게 딱 쪼개봤더니 그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큰 게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더라.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딱 만나면 그게 이제 수소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을 다시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걸 한번 더 쪼개볼까? 하고 이제 아주 센 힘을 가해서 원자 핵을 어렵사리 딱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 물질을 쪼갰더니 결국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것을 미립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물질은 바로 이 미립자예요. 이 미립자가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철도 되고 탄소도 되고 물도 되고 황금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물질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미립자, 물론 양성자, 중성자에서 쿼크라는 걸로 다시 쪼개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미미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립자가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데 사실은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빛의 알갱이입니다. 미립자는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결국 쪼개봤더니 빛의 알갱이가 나오더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 하고 폭발하면서 빛이 발생했어요. 빛이. 그래서 우주가 딱 빅뱅 대폭발을 일으키고 나서 1만 년 동안을 빛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물질이 없었어요. 오직 이 우주를 빛이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빛 명상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 문은식의 행복명상 듣다 보면 이 황금빛 또는 빛과 관련된 명상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우주 창조의 근원 에너지고 힘이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빛 명상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빵 터지고 나서 1만 년 동안은 오직 빛의 알갱이로 이 온 우주가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이제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온도가 조금씩 식으면서 이제 거기서 수소도 만들어지고 헬륨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뭉치면서 그게 이제 가스가 되고 먼지가 되고 그 먼지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하고 은하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쪼개봤더니 빛의 알갱이인 미립자가 나왔고 그것은 우주 태초, 창조에서부터 비롯돼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립자, 물질을 쪼개본 최소 단위 미립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의 성질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물질이 아니야. 빛의 알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빛의 알갱이. 그 빛의 알갱이 미립자가 지금도 우주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듯이 이 온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구성이 빛의 알갱이 미립자고 그것이 우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립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법칙의 지배를 잘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과해버려요. 왜? 너무 작아서. 빛의 알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그 미세먼지가 조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꼈는데 그게 두꺼운 겨울 털실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듯이 얼기설기 이 굵은 털실로 마스크를 짜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듯이 그냥 굵은 털실로 얼기설기 엮었으니까 짰다기보다는 그러면 그 미세먼지가 다 그 마스크를 통과해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미립자는 빛의 알갱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립자입니다. 그래서 미립자는 시간과 공간을 상관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물질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냥 숭숭숭 바람 지나가듯이 그냥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삼배바지에 할아버지 방귀 빠지듯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삼배바지는 그냥 얼기설기 엮잖아요.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방귀를 꼭 끼시면 그게 그냥 스물스물 빠지듯이 미립자가 그렇게 시간과 공간도 통과하고 말하자면은 그 모든 물질도 그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정보도 미립자가 지구로 바로 전달해 줍니다. 이게 일명 파동설이라는 거예요. 파동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주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구나. 이 우주는 미립자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나 물질은 아닌 그런 빛의 알갱이로 가득 차 있구나.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의 능력으로 가히 인식할 수 없는 미지의 극초 미립자의 바다구나. 미립자가 가득 차 있구나. 근데 그 미립자는 빛의 알갱이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물결칠 때 우주도 움직이는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빛의 알갱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미립자. 이게 인간의 생각을 읽고 반응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빛의 알갱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소장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빛의 알갱이 주파수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거기에 주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FM 방송, AM 방송처럼. 그래서 그 주파수는 뭐냐? 그것도 빛의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쫙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번 만나서 차 한 잔 먹지 않아도 참 소장님이 저렇게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참 좋다 하면 그게 미립자를 움직여가지고 미립자를 반응하게 해서 제 안테나에 걸려든다는 거죠. 미립자는 공기처럼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물질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반응하는 존재다. 우리의 생각도 빛의 알갱이 미립자다. 이것이 그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이 빛의 알갱이 이중 슬릿 실험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미립자, 빛의 알갱이는 인간의 생각에 반응하고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찰자 효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빛의 알갱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빛의 알갱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읽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왜? 나도 빛의 알갱이의 덩어리고 내 생각도 빛의 알갱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뜻, 내 꿈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벽도 숭숭숭숭 뚫고 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딱 그것을 품고 딱 그것을 간직하는 순간 온 우주로 전파되고 온 우주가 거기에 감응한다는 거예요. 왜? 미립자의 존재 때문에. 빛의 알갱이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시크릿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온 우주는 하나다. 시간과 공간상으로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육안, 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이거는 컴퓨터요, 이거는 마이크요, 이것은 책꽂이요, 이것은 바위요,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보면 본질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모두 빛의 알갱이의 덩어리일 뿐이고 그 빛의 알갱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꿈과 소망을 품으면 우주가 그때서부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나를 책임질 때 우주도 나를 책임져 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하늘이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겠어요? 나도 빛의 덩어리이고 이 우주도 빛의 덩어리인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시크릿 특강 2 두 번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우주는 하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